자, 이번 시간에 정부의 시장에 대해서 실패와 외부 효과, 정책론은 나온다면 부동산 정책론은 한 5문제, 6문제까지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한 3, 4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한 4문제에서 5문제다 보다 5문제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요약집 66페이지가 지금 시장 실패와 외부 효과가 여기에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렇다면은 책에 나와 있는 요약집에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건 정책에 대한 거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과 인간 관계를 개선하는 공적인 노력이다.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정책의 과정은 출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이유, 요건 우리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갑니다. 2가지 기능이에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뛰어든 근거라고 우리가 나왔었는데 정책에 대한 기능 근거죠. 그러니까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장이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죠.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 자, 공공임대를 좀 우리가 싸게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임대를 좀 싸게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저같이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시장 실패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이에요. 그럼 시장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드릴 거지만,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배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겨놨을 때 시장의 균형 생산량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보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시장이 실패했거든요. 사회적으로 20개가 필요한데 시장에 맡기면 만약에 10개밖에 생산이 안 된다. 과소 생산. 만약에 30개 생산된다. 과대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용하기 위해서 개입하죠. 외부 효과 제거나 지역 지구제도 우리가 시장 실패에 대한 수정인데요. 자, 이건 이따가 후설하겠고요. 자, 그럼 2가지예요. 시장 실패 수정 나오면 경제적이고요. 저소득 나오면 정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럼 시장 실패 수정 나오면 시장 나오면 경제적 찍으시고요. 자, 약간 편법은 저소득에 지읒 들어갔잖아요. 정치적도 지읒 들어갔죠. 그럼 혀를 좀 짧게 제가 저소득 하면 정치적이 나오셔야죠. 자, 그러면 시장 실패의 의의는, 자, 우리 요약집 68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자, 시장 실패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10분위 분배라든지 로렌츠 곡선은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이게 분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 로렌츠 곡선도 굴곡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10분위도 10분위 이제 커야지만 좀 분배 효과가 있거든요. 로렌츠 곡선은 작고 진위 개수도 작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문제집에 나오면 그때 다르겠고요. 주거비 부담은 지표가 돼서 이 높을수록 나빠요. 슈퍼베이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슈퍼베이스가 높거든요. 도심의 외곽보다 높고 20% 적당한데,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슈퍼베이 주수는 생기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클수록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른쪽 PIR과 RIR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또 정리해서 제가 프린트화 시키겠는데요. 자, PIR이라는 건 뭐냐면 프라이스예요. 이거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이 지수는 프라이스가 주택 가격이잖아요. 주택 가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컴이 연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소득에 비해서 이게 많으면 주택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이게 낮아야 좋은 거죠. 주택 구입 능력을 따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봉이 갑돌이가 3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1억 5천짜리 집을 산다. 그럼 5년 걸리는데 시좀 더 걸리겠죠. 집 사는 데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3억으로 올랐다. 그럼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 지수가 낮아야 되니 낮아야 구입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RIR이라는 건 뭐냐면 R은 렌트예요. R은. 그래서 그 임대료가 우리가 그 주택 임대료가 올라가죠. 주택 임대료가 연소득, 인컴에 비해서 이것도 낮아야지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낮아야 된다. 빚값은 내 돈,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R을 깐다. 그래서 R은 임대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전세가 주택 가격도 낮아야 되죠. 전세 금액이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야지만 임차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지표는 이제 높을수록 나쁜데 예외적으로 10분 미만 높고 5분이 좀 작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 실패라는 것은 아까도 만들어 달라는 것만큼 양만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장이 중요한 기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인데 이게 안 되면 시장이 실패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겨놨을 때 시장의 균형 생산량이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필요 적정 생산량보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시장이 실패합니다. 20개가 필요한데 시장에 맡기기 10개를 생산하거나 과도 생산, 30개를 생산하거나 과대 생산, 시장이 실패해요.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기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럼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우리 교재로 가시면은 어디가 이제 출제냐? 시장 실패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나옵니다. 여기를 이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 정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시장 실패의 원인이 오지선다로 나와서 제가 기출 문제를 해놨는데요. 특히 여기서는 공공재랑 외부 효과를 따로 우리가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은요.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닙니다. 현실 시장이 아니니까. 그럼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있다든가 다동이는 완전히 자유롭죠. 그래서 정보가 완전하다든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거나 이런 건 시장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 경쟁과 동질화는 시장 실패가 아니다. 우리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비동질성 때문에 시장 실패가 된다. 공공재, 외부 효과, 규모의 경제, 독점, 정보의 비대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공재는 국방 등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하는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내구재, 오래가는 내구재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태공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생태공원. 자,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서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비경합이라는 자체가 나오죠. 그러니까 비경합성은 공동소비예요. 소비자가 겹치거나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는 동시소비가 가능하고요. 자, 비배제예요. 자, 돈을 안 내도 우리가 별도의 요금을 안 내도 사용하고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임승차가 발생합니다. 이게 나와요. 돈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수요 표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사람을 자신의 수요로 어떤 그 필요함보다 적게 가기 때문에 제대로 수요 표시가 어렵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과소생산 되겠죠. 과소생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실패나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오히려 자원 배분을 더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정부의 실패다. 이것도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공공재가 출제 가능성이 커요. 공공재와 외부 효과. 자, 그렇다면은 요 문제 8번하고 이제 9번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재화의 동질성이나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공공재도 시장 실패 들어가고요. 정보가 비대칭이라는 건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정보를 가진 사람이 초과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원 효율적 배분이 안 되고요. 불안정 경쟁, 공공재 다 들어가죠. 외부 효과도 나중에 흡수하는데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자, 공공재는요.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5번.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 비경합 들어갔잖아요. 비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공공재를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과소 생산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정답. 자, 일반적으로 공공재가 과소 생산되니까 정부가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기금을 공급할 수밖에 없죠.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는 자, 생태공원 같은 건 우리가 다음 배우실 거지만 긍정적인 정의의 효과를 또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잘 보존된 산림은 또 공공재적 성격을 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산림도 공공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외부 효과입니다. 자, 외부 효과를 좀 강하게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하겠는데요. 자, 일단 69페이지로 가시면 일단 공공재라는 자체 우리가 특히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볼게요. 아까 좀 놓쳤는데 자, 우리가 69페이지 가시면 우리 시장은 불안전하잖아요. 그럼 불안전 경쟁 시장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겠죠. 불안전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와 독점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는 대기업들은 대량 생산합니다. 생산비가 절감되니까 낮은 가격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도산돼서
자연 독점으로 가서 대기업이 독과점을 이루겠죠. 규제를 해야 되고요. 자, 불완전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다 불완전도 시장이 실패고 정부의 비대칭, 외부 효과, 공공재. 공공재는 비경합 비배제라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비배제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시장이 가도 생산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른쪽에 심화학습에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서 정부가 개입하면 자원배분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그게 정부의 실패다.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관료제의 실패, 불완전한 정부의 관료된 실패, 그다음에 정부가 공공선택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부가 규제해서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부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암기 기법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어떻습니까? 정의보가를 나타내는 게 좋은 거고 부의보가는 나쁜 거잖아요. 그럼 과소생산, 과다생산, 자,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보가는 외부경제, 부의보가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면서 정의보가는 사회가 유리한 쪽으로 가요. 님비나 핀피가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럼 외부 효과로 갈게요. 자, 외부 효과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자, 외부 효과는 이 시장이 외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영향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칠판을 보시게 되면 시장 항상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어요. 상품을 팔면 돈을 주죠. 그래서 의도했고 거래 당사자고 시장을 통했고요. 이익에 대한 대가,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줬죠. 근데 외부 효과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외부로서 제3자한테 타인한테 넣어줬기 때문에 의도하지도 않고 시장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다면 안 했다고 하죠. 딱 잡아 떼셔야 돼요. 이게 대가, 손해의 보상을 안 해줬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응용해 볼게요.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건 좀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라는 것은 시장의 외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B라는 토지 소유자한테 공원을 만들어줘. 정원을. 그럼 긍정적이죠. 근데 여기서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주니까 무임승차가 발생돼서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과도 생산되게 되면 정부가 보조해주거나 규제를 좀 완화시켜줘야 돼요. 근데 부쪽으로 많이 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C 토지 소유자가 B 토지 소유자한테, 자, 여기가 양식업을 한다면, 자, 공장이 폐수를 내려버려요. 시멘트 공장이. 그럼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냅니다. 그럼 양식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부정적이죠. 아까가 정이었으면. 자, 그러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안 해주거든요. 손해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항상 딱 잡아떼라 그랬죠. 자,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타인이죠. 의도하지 않고 이익이나 손해, 시장에 통하지 않았다.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도 연관이 되겠죠. 앞쪽에서 배우셨죠. 그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 쌍방이 아니라 제3자 의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외부 효과 제3자 유리한 영향을 미치면 정, 불리한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부가 되겠죠. 그럼 생산 과정에서 내가 시멘트 공장을 할 때 비용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제가 담배를 피면 타인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죠. 소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죠. 그럼 비용은 우리가 생산이고 편익은 소비다. 그럼 생산만 아니라 소비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다 떠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여기 위주로 좀 가겠는데, 자, 여기다 별표. 자, 이것만 알면은 우리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 다 풀립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생태공원 같은 게 공공재잖아요. 그래서 공공재는 외부 효과도 발생이 된다. 자, 그러면 공공재는요, 뭐 지역지구재가 아까 또 외부 효과 해결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경제적 기능으로서 나중에 다음에 토지 정책할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긍정적이에요. 정은.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생태공원이 들어섰다. 공공재 성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핀피라고 합니다.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어때요?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면 되죠. 그래서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을돌이한테, 자, 이렇게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게 돼서
거기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안 해줬다.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해야 되죠. 양식업이 다 죽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정의보가는 이제 사회가 유리한 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거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터 같은 거 막죠. 자,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안 됩니다. 님비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편법으로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불 경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건 이제 사회가 유리한 거예요. 사회가 유리한 쪽으로 간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다 추가적인 비용이 더 나간다는 얘기죠.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3필지, 4필지, 5필지가 있는데 4필지에 75세 노인이 옆집에 쓰레기 봉투로 쓸어줘요. 그러면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주는 무임수차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사회가 유리하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을 적게 들어가고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적 비용이 초과하다 보니까 생산을 적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완화시키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자, 소비 입장에서는 사회가 유리하니까 정의라는 것은 사회적이 받아들인 편익은 커질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따가 기출문제에 생태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점유외법과가 발생된다면 당연히 주택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그래프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룬다.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정의외법과가 발생이 돼서 수요가 증가한다. 기분이 좋잖아요. 우측이잖아요. 수요를 더 늘리니까. 그죠? 그래서 우측 이동하시죠. 수요 곡선이 가격 이외니까. 그럼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가격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부의회복가는 자, 여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럼 개인적인 비용이 100원 들어갔다면 추가적인 10원이 들어가서 사회가 불리하죠. 이거는 사회가 불리하다고 암기하세요.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회가 불리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개인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그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 비용은 적었잖아요. 그럼 가대 생산하죠. 정부가 이 적정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한쪽에 치우치면 무조건 시장이 실패해요.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회적 비용이 초과 발생했으니 규제를 또 강화시켜서 적정 생산으로 적게 생산하게 되는 거죠. 자, 내가 담배를 피게 되면 나 편익이 커지지만 사회적 편익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사회적 편익이 작고 개인적인 편익이 커진다는 건데, 자, 뭐 소비 차원에서 가대다, 가소다는 안 나옵니다. 가소 생산과 가대 생산만 좀 기억하시고요. 혹시 소비가 나오면 가소 소비, 가대 소비가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 대학교 교과서에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자, 이게 가대고 얘가 가소예요. 그럼 정의회복가는 공공재를 생각해 보세요. 공공재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럼 정이 들어섰다. 정의라는 것이다. 시장에 맡기면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주잖아요. 그럼 적게 생산되죠. 그죠? 그래서 공공재가 적게 생산되니까 얘가 가소면 부는 과대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점심이 됐던 저녁이 됐던 부대찌개를 들으세요. 부대찌개. 그럼 부는 과대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거든요. 그럼 정은 과소다. 자, 여기 대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면 환경 오염 부담을 부과시키거든요. 규제를 강화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 시멘트의 공급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외부과가. 그럼 시멘트에 대한 공급을 줄이잖아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서 생산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의 가격이 상승해 버리죠. 그러면 이 시멘트를 생산비로 생각하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제품을 안 만들려고 그래요. 제품에 대한 공급을 줄이겠죠. 그럼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다, 영향을 주겠죠. 그럼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제품을 만드는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 공급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럼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서 정부가 개입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코수라는 애가 나오죠. 코수는 자, 폐수를 내려보내는 쟤한테 환경 오염 부담을 부과시키면
피해를 받는 사람이 피해 보상 청구권을 줘서 사적 시장에 해결할 수도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그래프는 나오진 않는데요. 일단 저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공급과 수요가 있다면, 자, 여기서 만약에 시멘트 공급을 줄입니다. 그럼 시멘트 공급을 줄이면 시멘트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제품도 안 만들려고 하니까 제품에 대한 공급도 줄어들죠. 그러면 주택 공급이 주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균형해서 당연히 주택 공급을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약에 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외부 효과에 냄비는 불, 자, 님비는 부, 부의 경제죠. 외부 불 경제. 자, 코브라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코즈라는 정리가 나오잖아요. 코즈는 이제 우리가 바나나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즈 같은 경우도 부의복가를 해결하는 체계에 사적 시장에 해결을 하니까 그래서 코브라라는 것은 코하고 우리가 부가 나오고 바나나니까 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신다. 정해복가가 좋은 거잖아요. 그럼 과소생산, 시장 실패니까 조장하는 정책을 써서 규제를 완화시키고요. 자, 부의복가는 나쁜 거잖아요. 과대생산, 부대찌개라고 했죠. 시장 실패니까 억제하는 규제 정책을 쓰겠죠. 자,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 했다 그러면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죠. 정해복가는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회가 유리하니까 사회적인 편익이 커지고 사회적 비용은 적게 들어가니까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과도 생산한다. 이렇게. 그래서 핀피 현상이다. 부는 외부 불경제잖아요. 그래서 아까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사회가 불리하다 보니까 사적 편익이 커지고 사회적 편익은 작아지겠죠. 사회적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개인적 비용을 줄이니까 과대 생산한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지우지 않고 연결시킬 거니까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스타트. 자, 시간은 충분히 들었죠, 여러분들? 자, 들어볼게요.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답은 5번인데요. 이게 기출이거든요. 그럼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 구성에 영향을 주면서 뭐 했다면 안 했다 그래야 돼. 그에 대한 보상이 없었죠. 그래서 아까 손실에 대한 보상 안 해주잖아요.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자, 매연을 배출한 석탄 공장의 규제가 전혀 없다면 자, 그 주변에 부의복가 발생돼서 우리가 어때요? 환경이 안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과대 생산이 되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부의복가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 어려움 등으로 당사자가 해결이 곤란해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자, 부의복가에서 발생하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시켰어요. 자, 봅니다. 공장의 폐수를 내려보내면은 얘한테 환경오염 부담을 부과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시멘트 공급을 줄이죠. 그죠? 얘가 시멘트라면 만약에 제품을 만드는 이 어떤 원료가 시멘트 공급이 줄이면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생산을 요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제품의 공급은 감소합니다. 제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만약에 이 생산비가 시멘트라고 하고 이 제품이 주택이라면 주택에 대한 공급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까지 이것도 나왔었거든요, 시험 문제. 이게 대학교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이 부의복가가 부동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안 지웠는데요, 그래프. 5번이 정답이죠.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해복가가 발생했습니다. 공공재. 자, 그러면 자, 수요자들은요, 수요를 늘리려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우측이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첫 시간 때 자, 2개에서 3개로 늘린다는 것은 더 수요를 많이 사는 거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만나면 화장실에서 기분이 좋으세요? 우측, 나쁘세요? 좌측으로 움직여야겠죠. 그럼 당연히 우측이죠. 우측.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공원 주변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은 우측이다. 그럼 정확하게 여기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돼서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정확하게는 우상향 이동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상향 이동.
자, 그럼 우측이니까 양은 늘어나고요. 이건 양이고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업그레이드해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약집에 보니까 책을 잘 쓰셨습니다, 되게 우리 교수님이. 근데 주택시장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시장 파트가 좀 없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은 좀 기본서를 좀 보고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린 요약들이니까 만약에 자, 프린트는요, 지금 뭐 메일 노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나와 있는 걸 굳이 이걸 프린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우리 또 용지를 아끼셔야 되니까 내가 꼭 이거는 송석 교수님이 요약한 거를 가져가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프린트화 시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자, 일단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봤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첫 시간 때 시장 파트를 봤어요. 시장 파트는 뭐가 나오냐.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경쟁과 불안정 시장이 차이점을 냅니다. 이쪽 파트는 이렇게 시험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31대 나왔죠. 우리 시장은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소수, 개별성, 진입이 어렵다. 진태가 불안전한 정보다. 자, 여기서가 나오죠.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 특징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시험에 나왔었고요. 특히 공매도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우리가 심화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택시장에 대한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은 요약집에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기본서를 가셔서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분석은 물리적, 이질적으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불안전하지만 완전 경쟁 과정에서 노약층이라든지 저층들한테 서비스를 준다. 그래서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여가과정이라는 게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프린트하기 좀 그렇고요.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출제 포인트, 이 출제 포인트는 출제가 나왔던 걸 포인트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기하고 주거분리에 대한 프린트, 이 정도를 좀 프린트해서 갖고 다니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암기 노트죠.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할당률 쪽 시장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효율 쪽 시장과 할당률 쪽 시장 나누는데요. 자, 이것도 암기 노트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VS,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요거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 빼앗나 실험 가치에서 미정 가치 빼고 안대락률 곱해서 현재 가치로 나눈다. 이런 계산 방식. 자, 그래서 요게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작년에 효율 쪽 시장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할당이나 아니면 정보 가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대론이에요. 지대는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가 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암기 노트, 암기법이 있잖아요. 이 암기법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암기법을 좀 가져가시면서 뭐 이건 개인마다 좀 차가 있기 때문에 프린트를 다, 이건 뭐 프린트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하시고 싶은 것만 좀 하셔서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지대로는 매년 뜨는 건 아니에요. 자, 30회 때와 32회 때 뜸했거든요. 그죠? 그럼 32회 정도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성비가 높은 게 도시공간 구조입니다. 여기는 출제가 매년 돼요. 여기를 잡으세요. 여기도 프린트도 염두하실 만한 것들만 좀 하셔서 암기 노트를 꼭 만드시고요. 점포의 분류는 입지 파트에서 가성비가 괜찮아요. 이거 같이 가셔서 이 문제 풀고요. 자, 입지 개수는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32회 때 나왔는데 계산이 27, 30, 32이기 때문에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가성비가 높으니 이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계산기 한 번에 쓰는 방법이라든지 도시 크기, 전구 같으니까 도시만 보자 이런 것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 파트는 제가 크리스탈러 같은 경우는 좀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허프가 나올 수 있다. 네일리, 컨버스 이렇게 4배면 3을 나눠라. 9배면 작은 쪽을 4로 나눈다.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94년생인데 아버지가 늦동이라서 43년생이에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허프는 우리 요약집에 잘 되어 있지만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도 보시고 약분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베버하고 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 좀 오래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안 뒀다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 4월 때 나왔거든요.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에 대한 정확하게 이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안전하거나 공공재, 독점이 시장 실패지 재화의 동질이나 완전 경쟁의 성리 조건은 우리가 시장 실패가 아니죠. 공공재는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이 아니라 가소 생산한다. 외부 효과는 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이 박스, 요걸 좀 프린팅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요거. 그다음에 뭐 우리가 요거까지도 가져가셔도 괜찮은데 한 2장 정도를 프린트 하셔서 보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서 10번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시장에 대한 여가 과정만 여러분 조금 제가 요약집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책은 아주 요약집이 잘 돼 있지만 그거 하나만 좀 여러분 기본서 가서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다음 주는 토지 정책하고 그 다음에 주택 정책, 그 다음에 우리가 어때요? 조세라는 게 있잖아요. 조세. 예, 조세에 대해서 꼭 추가적으로 제가 좀 외우실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법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투자론까지는 다음 주는 조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투자론은 좀 어렵기 때문에 다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강의를 타학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범위를 본다면 한 86페이지까지 포트폴리오 전까지 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자, 거기를 먼저 보셔도 되는데 뭐 문제집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습을 할 필요는 없죠. 한번 좀 읽어오시는 것도 괜찮고 제 메일 노트를 미리 풀어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메일 노트를 미리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미리 프린팅 하셔서 아니면 학원에 계신 분들은 조금 그걸 가지고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번에 5번까지 봤는데 다음 주는 토지 정책, 주택 정책, 특히 정부의 시장 개입의 수단이죠.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 토지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갈 거고, 우리나라의 토지 정책이 또 우리나라에 실시되지 않는 정책들, 그 다음에 주택 정책은 임대료 규제, 보조, 공공임대, 분양가 상한제와 규제는 자율화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좀 이슈가 됐죠. 자율화는 요새는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선분양과 후분양, 조세에서는 세법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론, 그다음에 투자론에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까지를 전 다음 주에 진도를 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